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빅테크 주식들의 주가 조정과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7월까지 가상 투자 수익률 공개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4일 날 빅테크 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실망 매물 출회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들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대규모 투매가 연출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추가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빅테크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쩌면 작년 하반기부터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기술주, 특별히 AI주들 급등했다가 많이 떨어지자 투자자들이 거기서 탈출한다는 내용이고요. 대신에 중소형주들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러셀 2000 한 달 차트인데요. 러셀 2000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2000개의 회사를 모아서 지수를 만든 거죠. 여기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 빅테크주들은 빠지는 상황에서도 러셀 2000은 오르고 있죠. 미국 시간으로 25일 날, 24일 날 많이 빠졌다가 이날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특별히 전통주들로 구성된 다우존스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는 25일도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계속되었던 빅테크주들 그리고 AI 인공지능 주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장주가 엔비디아죠. 많이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25일 날 미국 상무부가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죠. 2.3%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1분기 1.5보다 높죠. 그래서 개인들이 2분기에 소비 지출을 많이 했다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개인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것이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다음날 26일 날은 6월 개인 소비 지출 작년 동월비로 비교한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시장 예상과 부합되는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과 부합했으니까 이 발표 지수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되었습니다. 23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건 감소했습니다. 실업수당을 적게 청구했으니까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제 지표도 시장에 우호적인 거죠. 여기 보시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 예측치가 나옵니다. 지금 이번 주 7월 31일 날 FOMC 연방시장공개위원회 회의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금리가 5.25에서 5.5%인데 그냥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여기 나와 있죠. 5.25에서 5.5%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현재 93.8%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마지막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날 있습니다. 이 9월 18일 회의에서는 현 금리가 5.25에서 5.5%인데 5%에서 5.25%로 그러니까 0.25%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8%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이번 달이 아니라 두 달 후 9월 18일 날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상 때문인지 국채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현재 4.194%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월 상승까지 상당히 안 좋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올라오고 있죠. 지금 68,000달러를 돌파했고요. 25일에서 27일까지 미국 내시빌에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8일 주일 새벽 4시인데요. 사람들은 지금 거기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강한 지지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는 샌프란시스코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자신은 최초의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거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가상자산의 전략 자산화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략 자산이란 정부 통화당국이 무역 불균형이나 환율 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은 금이나 은, 또 특별 인출권이라고 SDR 등이 있습니다. 만일 비트코인이 이 전략 자산에 포함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최근 다시 오르고 있죠. 연초 대비로 현재 55%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 5일간은 거의 1%가량 상승했습니다. S&P 500 연초 대비로 현재 15%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도 1.5%가량 떨어졌죠. 2주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주식들, AI 관련 주식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인지 우리나라도 장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2%가량 하락했고 우리도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초 대비로 15% 이상 오른 상태인데 우리는 고작 2%가량 오른 형편입니다. 코스피 성과가 실망스러울 정도로 형편없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빅테크 AI 주식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하반부부터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여기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가 나오자 투자자들이 대거 이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AI 주식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6월 개인 소비지출 PCE가 작년 동월비 2.5%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부합했고요.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도 앞선 주 대비 10,000건이나 줄어서 이 지표도 좋았습니다. 시장은 현재 9월 달에 0.25% 금리 인하가 그때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토요일 저녁에 찍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4시경에 트럼프가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우호적인 얘기를 할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포트폴리오 투자 성적을 공개하겠습니다. 4개의 군으로 저희는 분산해서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9.77% 수익을 얻었고요. S&P 500에 매월 초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하면 수익률이 9.17%입니다. 저희는 S&P 500 35%, 미국 고배당주 35%, 금 10%, 암호화폐 20%, 그 20% 비중에서 비트코인 20%, 이더리움 80% 비율로 나눠서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매월 초 100만원씩 투자하면 7월 말 현재 총 700만원을 투자한 셈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미국 S&P 500 1월 초에 15,000원 정도 됐고요. 현재는 18,970원입니다.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연초에 9,600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11,000원, 그리고 금은 86,000원이었는데 현재는 106,000원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은 연초에 5,700만원 정도였는데 7월 27일 현재 9,400만원가량으로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은 연초 304만원 정도에서 453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승률은 21%, 14%, 21%, 그리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65%, 이더리움 48% 연초 대비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매월 초 이 4개 자산군에 이런 비율로 투자하면 총 수익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77%입니다. 그런데 S&P 500에만 매월 초 7번 나눠서 투자했을 경우에 수익률은 9.17%입니다. 참고로 S&P 500은 연초 대비로 지금 15.1% 올랐죠. 오늘은 잠언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창세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지혜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주 창조를 위한 사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창조의 대상이 땅이 있고요,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다고 여기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영어로는 위스덤이라고 번역하죠. 그리고 두 번째,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명철은 히브리어로 분하입니다. 영어로는 언더스탠딩이라고 보통 번역하고 통찰력, 분별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철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합니다. 동사 알다고 하는 야다 동사에서 파생돼 나온 명사로서 영어로는 보통 knowledge라고 번역합니다. 이 지식으로 깊은 대양의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슬은 팔레스타인 같은 건조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이슬도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존에 필수적인 이슬까지도 만드셨다고 잠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으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근신. 지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신은 히브리어로 무진만데 분별, 식별력을 뜻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분하하고 비슷하죠. 더 나아가 무진만은 신중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근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잠언 기자의 권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 다시 말해서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지식, 더 나아가서 근신, 신중함을 늘 지키고 우리로부터 떠나가지 말게 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